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네네, 좋아요.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네. 예전에는 인터뷰를 당했던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만나보게 됐는데, 사실은 네. 웬만하면은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가면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오피스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네 씨는 처음 뵀는데, 처음부터 이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만 봐서도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한번 더, 맞아요. 그 픽사 저희 네. 놀러 갔을 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밥 같이 먹었어요. 네. 아, 그때 죄송합니다. 근데 머리도 엄청 길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은 뭐 컷하고 싶지만 뭐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으니까 일단 진행할게요. 저희는 기업가 정신과 이제 새로운 기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25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용. 정윤혜입니다. 네. 유튜브랑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로 한 10분 내외의 인터뷰 위주인데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다큐멘터리 한 20분 정도 되는 길이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 주로 기업가분들, 이제 창업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혁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 이제 구독자는 이제 유튜브는 한 17만 5천 명 정도 되고 이제 뭐 페이스북은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조그만한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7명 정도 규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창업자고 이제 CEO인데, 근데 사실 이제 소규모고 이제 우당탕탕 일을 하는 아직은 이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뭐 행정 업무부터 이제 주로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스토리텔링의 좀 질적인 면에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CO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래도 편집 업무랑 그다음에 다른 팀원들, 다른 PD분들이 만드시는 것들 피드백에 요새는 가장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가끔 촬영도 나가고 요새 저희가 라이브도 매주 하고 있어서 라이브의 이제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약간 두 분 다 말씀하신 거는 다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라도 어쨌든 7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누군가는 뭐 돈을 땡겨와야 되고 누군가는 뭐 어떤 뭐 정보 일을 받아야 되고 뭐 기획서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은 주로 태용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뭐 거의 많은 부분, 네, 비즈니스는 95%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채널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뭐 다른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뽑고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과 비즈니스는 되게 그 별개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장하고 있는 돈이 되는 시장에서 좀 특수한 오디언스들을 잘 공략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좀 기업이나 브랜드도 그런데 이제 돈을 쓰고 그런 거를 좀 빨리 좀 캐치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품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채널 치고는 사실은 인터뷰 채널 치고는 아니라 사실 유튜브 정도 그런 정도 퀄리티가 예상되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 뭐 사운드 녹음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되게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안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 그쵸. 네. 굳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인터뷰가 태용님이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뭐 혼자서 막 열심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젊은 청년이 뭐 실리콘밸리까지 날아가서 막 카메라 한 대 이렇게 막 들고 막 그런다 해서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조금 팀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태용님 개인이 할 때가 아니라 팀으로서 일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퀄리티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내부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좀 뭐 좋은 기회로 경력 있는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어서 그분들이랑 좀 기존의 유튜브의 그런 좀 가성비 좋은 콘텐츠보다 퀄리티를 냈을 때 어떨까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윤혜님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누구로 세팅하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그냥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 높여온 것 같거든요. 미래에는 그런 유튜브, 모바일이나 뭐 TV 뭐 이런 것들 스크린 경계가 되게 허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이제 보는 내용 자체도 되게 집중력을 요하는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퀄리티 있는 영상을 다루는 거를 이제 미리 좀 DNA에 익혀놓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면은 미래에 되게 괜찮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재미났던 부분은 퀄리티를 높여갈수록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콜라보레이션을 안 하던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브랜드의 어떤 가치와 비슷한 수준을 소화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일감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마트몰, 뭐 신세계 이런 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이제 협업한 이제 최초의 사례거든요. 근데 왜 우리랑 했냐라고 보면은 이제 자기네 브랜드에 좀 준하는 그런 퀄리티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니까 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콘텐츠 뭐 질적인 그런 비주얼이나 뭐 음향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ROI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좀 어려운 말 하셨어요. ROI. 뭔가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경제 채널이 아닙니다. 나도 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영상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좀 팁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좀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나 뭐 조명이나 뭐 마이크나 이런 걸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를 촬영했을 때는 소니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아니요. 그때 네, 아직. 그때는 G85라는 좀 대중화된 그냥 쉽다고 해서 그거 썼어요. 그냥 미국에 와서 샀는데 한 700불 했나? 1235 렌즈인가? 그거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뭐 렌즈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렌즈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막 찍을 거면 그냥 그거 쓰면 돼 라는 그런 커뮤니티 글들을 보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때는 뭐 로그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다 오토 놓고 찍었고 근데 그때 이제 촬영 같이 해주셨던 분이 그분이 소니 썼던 건 맞아요. 그때 마이크는 그 슈어에서 나온 그 한 80불짜리 핀 마이크가 있는데 유선. 유선 핀 마이크 그걸로 녹음을 했었죠.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그 이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부터 이제 점점 약간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다른 영상들 보면 이제 외국 영상들 보면 약간 막 물 빠진 것 같고 그 아웃포커싱이 되게 잘 되고 저런 때깔을 내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카메라 좀 아시는 분들이 GH5 쓰시고 로그 쓰시면 된다. 그리고 뭐 렌즈 몇 개 추천을 해주셨어요. 뒷배경 날릴 때 많이 쓰는 그런 렌즈들 몇 개가 있다. 이거 써봐라.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제가 그걸로 이제 찍었던 게 이제 리얼밸리까지는 G85로 찍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한국 스타트업 보이즈 뭐 시리즈, 토스 뭐 카카오 CEO 뭐 이런 분들 이제 찍은 걸 이제 그걸로 찍었던 거죠. 영상 오디오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코스도 나갔어요. 그 영상.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막 긴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를 꽂아놓고 전원을 안 킨 채로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GH5 내장 마이크로 됐구나. 내장 마이크로 됐는데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때 막 페이스북에다가 사운드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두 분한테 뭐 각각 한 15만 원, 20만 원씩 드리고 그 오디오 살려달라 해가지고 믹싱 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 만져줘서 지금 그게 된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촬영하는 로케이션이 거의 다 사무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좁고 이제 빛이 풍부하지 않은 곳인데 이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빛이나 조명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활동하고 한 1년 동안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디와 렌즈의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GH5로 쭉 가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명이나 빛이나 어떤 공간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았으면. 근데 저는 전문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거죠. GH5로 찍는데 느낌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답변하는 사람도 이제 카메라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럼 카메라를 바꾸면 되나? 라고 해서 이제 뭐 소니를 뭐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좀 더 좋은 빛을
치고 약간 공간, 로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은 그냥 GH5로 쭉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윤혜님 합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막 손조명 같은 걸 사서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많이. 손조명이 알겠어요. 어떤 건가요? 아, 그때가 저도 사실 태용님이랑 그 그러니까 태용님이 리얼밸리 2를 찍으러 미국에 오셨을 때 네네. 그때 저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태용님을. 그래서 처음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했던 게 막 아마존으로 장비 구매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GH5 한 대를 들고 갔고 태용님도 GH5 한 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렌즈는 그때 막 1235? 1235가 있었고 2470 아니야, 맞나? 2470은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게 뭐 1260 정도가 있었고 여기에 이 조합에다가 그러면은 더 타이트하게 찍을 수 있는 클로즈업용으로 해서 뭐 85mm 약간 좀 시내 느낌 나는 렌즈 좀 폴트레일 렌즈를 하나 사셨군요. 네, 그런 거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사자 해서 그 아마존에서 파는 한국에서는 안 팔고 한 요만한 그런 조그만 조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LED, 약간의 색온도 조절 약간 야매로 되는 뭐 숫자가 뜨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조명 2개 하고 그다음에 요 소니 무선 마이크 지금 저희 쓰고 있는 요 핀 마이크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뭐 좀 촬영 장비가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돈이 네. 별로 없는데 뭘 사재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1년쯤 됐을 때 돼서야 아 내가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무지에 가깝다. 근데 이거를 뭔가 지식으로 빠르게 채워가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걸 인정하고 이제 좀 아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냥 윤혜님이 뭐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공이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촬영 감독님이 합류를 새로 하시게 됐어요. 아, 완전 촬영 쪽 전문으로. 네, 아예 경력 20년 차이신 분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막 강연 같은 거 하면은 계속 막 어떤 좀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가 영상 일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 뭔가 채널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하면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막 대면 하게 했는데 그 몇 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이 사람이 이제 막 포트폴리오도 보내주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근데 또 영화판이나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를 좀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들을 막 별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불신 이런 게. 그런 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좀 업계에서 많이 돌았던 이야기가 소위 막 뉴미디어나 아니면 뭐 콘텐츠 제작사 아니면 뭐 비디오 커머스 이런 거 하는 데서는 영화판에 있던 사람 이제 뽑으면은 이제 회사가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딩고, 뭐 메이커스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젊은 PD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제 뭐 이제 회사 성장하니까 한 15년 차 막 이런 사람이 와서 갑자기 막 장비를 지르고 이제 너는 뭐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런 갈등이 되게 업계 전반에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찍는 애들이 그래도 퍼포먼스를 내고 증명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좀 그쪽 DNA랑 잘못 만나면은 우리도 되게 좀 기동성이 떨어지고 무거워질 수 있다 이런 걸 되게 심각하게 좀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쯤이 약간 그런 트랜지션이 있었던 시기군요.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도 정말 지상파도 들어오고 막 이런 판이라서 꽤 고퀄리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오히려 그렇죠. 네. 불과 1년 반 만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유튜브 트랜지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 보지도 않았고 사람들 그때 태용님도 리얼밸리를 어떻게 보면 페북 위주로 올리던 그런 시기이기도 맞아. 했고 맞아, 그때 맞아. 당시에만 해도 페이스북이 훨씬 강자였죠. 네, 한 2년 만에 그냥 이런 일이 그때는 일어나고. 페이스북이 훨씬 많이 조회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맞아요. 경력 많으신 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컨택을 계속 꾸준히 해오셔가지고 그러면 입사 면접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스타트업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하는데 음. 그거 이제 광고 브랜디드 컨텐츠 의뢰를 했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면 뭐 그래도 이제 급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멋있게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마침 들어서 이제 그 감독님한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입사 시험으로 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걸 입사 시험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작비를 드리고 영상을 찍었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장비도 막 빌리고 최대한 스텝을 적게 쓰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좀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영상 2편을 찍었는데 그 경험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카메라가 소니 A7 M3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한 대에 이제 GH5 이렇게 해서 섞어 쓰다 보니까 약간씩 색깔 차이도 있고 색보정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싹 다 바꾸자 해서 나 GH5를 팔고 그 소니 A7 M3 한 대, 그다음에 소니 알파 6400 한 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55mm가 있고 90mm, 2470, 그다음에 그 6400 그 크롭 바디용으로 1235가 이렇게 네 가지를 돌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A7M 그 소니로 바꾸고 나서는 소니는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1400 말고 A7 M3는 그래서 뒤에 뭐 이렇게 날리는 것도 훨씬 좋아졌고 좀 전체적으로 색감도 한번 좀 살짝 바뀌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막 촬영 뭐 퀄리티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때 당시부터 또 시작했던 게 오디오 믹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영상마다 이제 볼륨이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우리 영상을 보다가 이제 딴 영상으로 넘어갔을 때도 볼륨이 같아야 이제 시청 경험이 좀 안 깨지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디오 믹싱 같은 것도 하기 시작을 했고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큰 회사들하고 또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몰랐을 기회들이었는데 그래도 하자는 대로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좀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막 너무 지르려고 하고 그건 또 경계하고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조명을 진짜 많이 배운 게 그때 미국에 뭐 제가 사자고 해서 했던 그 조그만 애들로는 사실 뭐 그 공간을 밝히는 정도이지 그 공간에 뭔가 조명으로 멋을 더할 수는 없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그 촬영 감독님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막 되게 아마 영상들 쭉 보시면은 되게 색깔들이 화려한 그런 맞아요. 영상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다 니온 컬러 같은 것도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는 다 그 촬영 감독님이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의견 다 내주시고 조명을 어떻게 세팅을 이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현장에서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감독님은 지금은 퇴사를 하셨고 새로운 또 촬영 감독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되게 그 힙합 쪽 뮤직비디오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신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은 게 촬영 감독님이 약간 좀 히피스러운 게 있어요. 막 평화주의고 그 강아지 좋아하고 휴머니즘 이런 거를 되게 잘 담아내시거든요. 그래서 막 뭐 동대문 시장에 뭐 밤에 그 한창 옷 파는 사람들 네, 봤어요. 네, 그런 거 인서트 진짜 잘 찍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이분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릴렉스 해하고 잘 웃어요. 이제 촬영 감독님마다 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살리면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